우리 수정 신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A 프로그램도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색 책도 지금 미리 준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제 세 회차만 수정 신고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우리 K랩 가지고 스마트 A 가지고 빨간색 책에 있는 거 가지고 또 바로 볼 거니까 자, 어제 자와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하나 기억해 주실 게 그 수정 신고하고 기한 후 신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수정 신고는 우리 몇 개 누락한 과소 신고예요.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통째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 신고서를 새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우리 기본 그 풀 수 있었던 예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 기한 후 신고는 하나만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서를 신고 기간이 지나서 처음 제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수정 신고는 정기 신고서는 한번 제출했는데 빠뜨렸기 때문에 또 추가로 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하나를 보면서 어제까하고 차이점을 좀 느껴보면 되겠는데, 자, 이번에 가산세 중에 수정 신고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먼저 교재 674페이지로 가시고 회사는 1183번. 준비되셨죠?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예, 어떤 걸 다시 페이지요? 674페이지 180 1183번 회사로 가시고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1번 당사는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법정 신고 기한인 7월 25일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8월 14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누락된 것을 알고 수정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위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분기에는 생략, 수정 신고서 1차와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미존속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명세서는 생략한다. 자, 그럼 먼저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수정신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타입이죠. 자, 그럼 먼저 매입매출 전표를 여시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외국법인 거래처에 수출한 재화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자, 여기 직수출한 거고 라로체인데 선적일이 우리 공급시기고 그리고 대금 결제일은 선적일보다 미래니까 환율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외화 금액은 3,000달러고 거래처는 라로체다. 자, 그럼 16 수출로 6월 27일 날 입력을 할게요. 분계는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상단부에 0세 9분까지만 쓸게요. 자, 그럼 날짜
6월 27일 날 16 수출이고 공급가액은 3,000달러인데 1,100원이니까 33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라로체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자 다음 5월 3일 날 주식회사 대상라이프에게 소형 승용차 2000cc를 공급 대가 1320만 원에 현금 판매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세금 계산서 미발급분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는데 공급 대가면 부가가치세를 받은 과세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증빙이 없다라는 거니까 14건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건 이해 가시죠? 14건별은.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현금 거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받았는데 상대방이 사업자죠. 사업자에게 우리가 과세품을 팔 때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개인이었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4건별로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데 사업자한테 우리가 지금 증빙을 발행 안 해줬기 때문에 14건별로 입력은 하되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여기에 미발급 가산세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는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증빙이 없는데 과세 거래니까 5월 3일 날 14건별이고 우리가 소형 승용차를 팔았고 금액은 1320만 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대상 라이프고, 자 이렇게 좀 붕괴는 생략이니까 위 상단부만 써놓으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사무실 6월분 임차료에 대한 종이 발급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였다. 공급가액 200만원이고 미리 빌딩에 6월 30일. 그럼 이번엔 매입이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는 우리는 문제되는 거 없다라고 했어요. 발행할 때 종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날짜 6월 30일 날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공제되는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6월분 임차료고 금액은 200만원의 별도 미림 빌딩이고 종이니까 전자자는 비워놓고,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갈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정 신고 갈 때는 여기 천천히 해서 신고 구분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되죠. 자 지금 일기 확정 거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자 여기에 신고 구분에서 실수하고 엔터 빠박 치신 분은 다시 날짜를 쓰셔서 수정 신고로 만드시고, 여기 수정 신고로 만드시고 신고 차수는 1차로 누르면 왼쪽은 정기 신고 금액이라 적혀 있는 좌측은 우리 그 7월 25일 날 신고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정 신고는 빠뜨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넣어서 다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 직수출에 대해서 330만 원 있었죠? 그게 여기에 더해진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던 거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14건별로 처리했던 거 1200만 원 별도 여기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대한 게 여기에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세액이 없고 여기에서는 120만 원이 매출세액, 여기에서는 20만 원이 매입세액이니까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정기신고할 때는 여기 다해서 이 금액을 납부한 거예요. 7월 25일 날. 그런데 누락한 걸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계산하니까. 그럼 지금 적혀 있는 이 두 개의 차이가 누락한 납부세액이 되겠죠. 자,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7월 25일 날에는 이 금액으로 납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수정신고하는 8월 14일에는 다시 누락한 것 반영해서 보니까 이 금액을 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100만 원만큼이 세금을 작게 냈던 거죠. 그래서 누락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문제에서 보고 계산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 100만 원을 계산한 이유는, 자, 이제 가산세 26번을 클릭하시고 수정신고는 오른쪽인 그 우리 수정신고 쪽만 쓰는 거예요. 왼쪽엔 커서도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건 이제 오른쪽 화면이 안 바뀌기 때문에 탭키를 누르면 창이 뜨고, 우리 메인 화면하고 똑같이 왼쪽은 정기신고, 오른쪽은 수정신고예요. 그럼 수정신고에서, 자, 수정신고는 지금 방금 우리 세 개만 빠뜨린 거였잖아. 무신고가 아니죠. 그래서 과소신고로 와서 방금 100만 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100만 원을. 자, 100만 원 쓰고 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지금 71번에 쓰는 건데, 자, 100만 원에서 가산세는 얘는 10%예요. 우리 과소초과환급은 10%니까. 자, 그럼 감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7월 25일 날 신고해야 한 거를 지금 8월 14일이면 1개월 이내라는 건 알겠죠? 날짜가 아니 한 달 안 됐잖아. 8월 14일이면. 그러면 우리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그 신고하면 신고하면 90% 감면이죠. 90% 감면이라는 건 10% 부과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10%를 해주면 되겠죠. 얘는 지금 90% 아이고 90% 감면이니까 감면이라서 10%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의 10%면 10만 원이고 10만 원의 10%면 만 원이니까 그럼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만 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만 원이고 납부지연에서 또 똑같이 100만 원을 쓰고, 우리가 원래 신고해야 되는 날짜는 2020년 7월 25일인데 우리 지금 신고하는 건 2020년 8월 14일이죠. 8월 14일.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5,000원이 20일 동안에 계산된 게 나오게 되고, 자, 이제 빠뜨린 게 뭐가 있죠? 직수출이 빠졌죠. 제가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 항상 영세율이 있는지 잊지 않게 확인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첫 번째 문제가 직수출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330만 원을 잊지 말고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지금 여기에 감면을 90%에서 10%만 했죠.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90% 감면이다라고 했어요. 같은 신고 불성실이니까. 그럼 얘도 90% 감면하면 10%만 부과하니까 공 하나 떼서 1650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얘 왜 공 하나 뗐는지 이해가시죠? 여기에서 감면 처리했던 거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1개월이 넘어가고 3개월이 내면 75%에서 25% 했다면 얘도 똑같이. 지금 90% 감면했으니까 똑같이 90% 감면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앞에 제가 체크해뒀던 게 5월 3일 날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거 있었죠? 사업자한테. 얘도 우리는 1200만 원짜리니까 120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잘 하시는데 실수하는 게 얘 빠뜨리거나 아니면 얘를 적어놓고 빠뜨리니까 문제지에서 안 빠뜨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문제지에 체크하는 습관도 같이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확인하셔서 여기 가산세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 정기신고서에서 오른쪽에 화면이 바뀌던 거 있죠? 걔네들이 뒷면인데 수정신고할 때는 수정신고서가 들어와서 우리 예를 들어 14번 신용카드 매입한 거 할 때도 클릭하면 탭키를 눌러서 여기에 금액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누락한 게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서 변하던 정기신고서에서 변하던 화면은 우리 탭키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자 끝나고 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686페이지 가고 회사는 1184. 자,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제 화면하고 여러분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지금 뭐 캠 켜기는 그러신 분들은 안 켜셔도 되는데 아닌 분은 켜셔서 만약 이해 안 갔거나 하시면 그냥 화면에서 손을 드는지 아니면 고개를 흔드시면 제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괜찮으신 분들은 캠을 좀 켜서 사인 보내주시면, 왜냐면 지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저 혼자 달려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괜찮으신 분은 지금 뭐 열고 계신 분도 있는데 들으시다가 이해 안 가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세요. 혹은 못 따라왔을 때도 사인 보내주시면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686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방금 1184번으로 가고 문제를 볼게요. 당사는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0년 7월 20일 완료한 후 다음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2020년 8월 20일 수정 신고하고자 한다.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 매매처전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수정 신고서에 우리가 금액을 더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일기 확정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는 건데 까지니까 7월 20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이제 빠뜨린 거에 대해서 8월 20일 날 하죠. 그죠? 그러면 가산세율 계산은 7월 20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얘는 7월 25일까지 다시 정기신고서 새로 내도 문제 없던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 계산은
7월 25일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정기신고해야 되는 날이 7월 25일이잖아. 그러면 25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26일부터 계산을 해요. 그리고 제가 문제에서는 없었는데 2번 보니까 매매추전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2020년 6월 20일 공급한 매출 거래처 명왕성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외상거래분인데 7월 24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자, 그럼 첫 번째 누락한 거에 대해서 쓰긴 쓸 건데, 그런데 6월 20일 날 공급한 거였으면 6월 30일자를 공급 시기로 해서 7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얘는 7월 24일 날 했으니까 늦게 했어요. 하지만 7월 25일까지는 했으니까 지연 발급이 되겠죠. 그래서 지연 발급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지연 발급.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 갈게요. 메인 매출 전표 6월 20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금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명왕성 전자세금 계산서 외상 매출금이다. 자, 이번엔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정 누락한 거 아니고 확정 건데 지금 빠뜨린 거라서 반영하는 거니까 이거 누르는 거 아니죠? 이건 어제 우리 예정 누락분을 공급 시기가 예정 신고 기간인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할 때 이 방법을 쓴 거고, 지금 확정 기간이니까 확정 신고서에 소정 신고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누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입력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하고 2번 수정 신고에 특별함은 없으면 1차. 그럼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1,0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1번 칸에 들어가서 늘어났죠. 그럼 세기 100만원이 더 늘어났을 거고, 여기 아래에 이 금액을 봐도 1,000만원 하고 얘는 1,100만원이니까 10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럼 100만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라는 거예요. 100만원이. 자, 그럼 이 100만원을 자, 가산세로 클릭해서 탭키를 누르고, 자, 과소 초과 환급에 100만원 쓰고, 자, 이번에도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8월 20일이니까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니까 90%의 감면이 있겠네요. 그럼 10%만 할 거니까 이번에도 10,000원이 되겠네요. 다음 납부지연에서 100만원이 있고, 당초 신고일이 아니라 당초 납부기한이죠. 그래서 2020년 7월 25일까지인데 2020년 8월 20일 날 지금 신고한다. 그리고 확인하면 납부 지연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왔고, 다음 영세율은 없었어요. 우리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게 있었죠. 지연 발급. 그래서 여기에서 공급가액 1,000만원이다라고 얘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의 가산세는 끝났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자, 723페이지로 가시고 회사는 1187번. 자, 1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2020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할 때 아래 거래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2020년 9월 1일에 수정신고를 하고자 한다. 다음 거래 내용에 따라 전표를 입력하고 분계생략, 수정신고 1차와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시오. 이 다음 지문은 뭐 이중과세 안 한다. 그리고 일반 이거 부당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아래 내용을 볼게요. 전표 입력하고 분계 생략이라고 했으니까 자, 5월 3일 날 주식회사 화인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선생님께서 적법 발급 전송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5월 3일 날 11번 매출 과소를 해서 써주면 되겠어요. 매일 매출 전표 입력 가서 날짜 5월 3일 날 11번 매출 과세고 제품이고 3,200만 원 화인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위에 상단부만. 다음 5월 10일 날 금화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종이세금 계산서 우리가 발급하면 1% 가산세 대상이죠. 하지만 세금계산서 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고 부가세 신고서도 1번 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매출과세는 그대로인데 그냥 종이다라고 전자만 체크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을 팔고 2천만 원의 별도 금화유통 전자 아니다. 다음 6월 21일 주식회사 아이테크에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부가가치세를 같이 우리 별도로 적어서 받은 거죠.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대요. 그럼 증빙 아무것도 준 게 없으면 14건별이고 그런데 과세사업자죠. 과세사업자래 사업자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미발급 가산세가 되겠네요.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은 14건별로 증빙 없으니까 과세 거래로 처리해야 돼요. 그럼 6월 21일 날 우리 14건별이고 아무래도 제품 판 거고 187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아이테크고 자 이렇게 먼저 써놓고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니까 매입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일기 확정 신고인
4월부터 6월 신고 구분은 2번 수정 신고 1차로 들어가고, 자, 우리 방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합치면 첫 번째 거 공급가액 3,200, 두 번째 거 2,000이니까 5,200만 원이 1번 칸에 들어왔죠. 지금 들어온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우리 14건별한 거 4번 칸에 들어왔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는 전부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을 보면 우린 지금 500만 원이고 1190만 원이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69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690만 원만큼 누락한 납부세액이 떴으니까, 자, 가산세로 가서 690만 원이고,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지금 7월 25일 날 하는 걸 9월 1일 날 하면 1개월이 넘어갔죠. 3개월 이내가 됐죠. 그죠? 지금은 9월 1일 날 수정 신고하니까 1개월은 넘어갔죠. 그러면 75% 감면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어요. 우리 지금 71번에는 690만 원에 곱하기 10% 그리고 곱하기 25%, 지금 25% 하는 거는 75% 감면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690만 원에 하면 17만 2,500원이 가산세가 되네요. 맞죠? 계산되시죠? 그럼 이 금액이 이게 17만 2,500원이 되고, 납부지연에서도 690만 원, 당초 납부기한은 2020년 7월 25일, 근데 지금 2020년 9월 1일 날 한다. 38일 좀 넘어갔네요, 한 달이. 자, 다음 영세율은 없었고, 자, 지금 6월 21일은 미발급 가산세가 우리 아이테크한테, 사업자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준 거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 5월 10일 날 종이 세금 계산서 한 거 있었죠. 1%인데 뭐 미발급에 쓰면 복잡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2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쓰셔도 지금 정답이고,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고, 만약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방금 2천만 원 합쳐서 3,7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에 54만 원이다라고 여러분 두 개를 합쳐서 쓰셔도 정답인 거예요. 쓸데없이 노가다 하는 거죠. 내 계산하는 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급적 여기 지연 발급이 있든 없든 1%가 같으니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지금 현재는 62번에 넣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가 세무1급 수업했던 내용 보시면, 우리 이 앞에 있는 것도 보면 저는 그때는 여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여기 넣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정확한 확답 받고 나서부터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고, 답안도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종이세금계산서는 이쪽으로 쓰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 전부 다 끝났네요. 저장하시면, 자, 우리 책에 있는 가산세 문제는 전부 다 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으로 갑시다.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가시고 우리 회사는 잠시만요. 바꿨나? 110번 3일전자로 들어가시고 1100번 3일전자 자, 여러분들 교재는 359페이지로 가세요. 자, 뭐 가산세에 대한 뭐 기간이라든지 뭐 규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 359페이지에 우리 회사는 3일전자로 해서 로그인 들어가시고 자, 시작할까요? 자, 먼저 문제 보면서 프로그램 같이 제가 특성이 다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하는 건데 자,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시 제품 매출 및 원재료 매입 자료가 누락되었다. 누락된 자료는 모두 외상거래이며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한다.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신고 납부일은 2020년 7월 25일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거래는 전자입력할 것 1기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자, 문제 나왔을 때 시험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파악할게. 우리 작성일자가 3월 31일이고 발급을 6월 2일 날 했죠. 그죠? 그럼 발급은 우리 늦어도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6월 2일 날 했으니까 늦게 하게 된 거죠. 근데 7월 25일까지는 했기 때문에 지연 발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전자세금 계산서고 매입은 작성일자가 3월 31일인데 발급을 5월 31일 날 받았어요. 이번에도 4월 10일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지연 수치에 걸렸죠. 자, 그럼 뭐 더 이상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우리 TAT 1급 시험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부가가치 신고서 들어가는 게 무조건 기본 틀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매입 매출 전표로 가셔서 지금 첫 번째 거 작성일자 3월 31일 날 이제 프로그램 닫혀버렸어요. 자,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을 매출했대요. 금액은 12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한라 주식회사 전자 입력으로 하자라고 했고, 자 그리고 돈은 어떻게 했다라고 적혀 있죠? 돈에 대해서 혹시 적혀 있는 부분 있나요? 아, 외상거래라고 적혀 있네. 제가 이 부분을 못 봤네요. 자, 그럼 외상거래니까 분계는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물에서 전부 다 들어왔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전표 라인에 커서를 올려놓고, 자, 우리 AT 시험은 예정 신고 누락 확정 신고를 하든 수정 신고하든 정기 신고하든 전부 다 전표 입력할 거예요. 그럼 전표 입력하는데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반영하는 버튼이 있었죠. 자, 얘는 기능 모음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에 기능 모음 클릭하시고, 여기에 예정 누락이라고 있죠. 편집 중간에 예정 누락 버튼 찾으셨죠? 자, 그럼 얘 클릭하시고, 자, 예정 신고 누락 신고 대상 월. 자, 2020년 여기 몇 월 써야 될까요? 우리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게시 확정 신고 게시월이라고 기억하라고 했던 게 스마트에는 그렇게 표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월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K랩에서는 우리 확정 신고 게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다들 우리 10월이다 4월이다라고 잘 썼는데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사실 같은 칸이에요. 그래서 4월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확인. 그럼 이 누락 붙었으면 이제 확정 신고서로 갈 거고, 다음 두 번째 작성 일자. 아이고, 그대로 3월 31일이네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산 거니까 원재료 600만 원, 거래처는 한성이고 전자 입력의 외상이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원재료 매입은 다 썼고, 다음 이 거래도 기능 모음 눌러서 예정 누락 클릭하고, 4월로 해서 확인.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 창 닫고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셔서 자,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가고, 자, 엔터 치셔서 조금 기다리시면 우리 예정 신고 누락한 거에 7번에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 우리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거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 12번에 더블 클릭해 보셔도 여기 방금 그 주식회사 한성에 600만 원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얘 두 개 들어와 있고, 그럼 이번에는 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겠죠. 누락한 납부세액을 보면 누락한 매출세액 37번 번호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누락한 매입세액, 예, 여기에 불공제가 없었죠. 그럼 12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면 우리는 60만 원이 우리 가산세 대상이 되겠네요. 누락한 납부세액. 그럼 이 60만 원 가지고 자, 26번 클릭하시고 탭키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떠요. 그럼 신고 불성실이 69번인데 우리 무신고하고 과소 초과환급 일반 부당 나눠져 있던 것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자, 그럼 여기 아래에서 똑같이 과소 초과환급 일반 여기에 방금 6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60만 원에 우리 똑같은 계산 해야 되겠죠? 예, 똑같은 계산이 지금 말한 게 60만 원에 가산세는 10%고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은 75% 감면이니까 25% 부과할 거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5,000원) 나오나요? 그럼 이 15,000원이 자, 여기에 15,000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납부불성실로 가서 위에 73번 여 위치 납부불성실로 가서 60만 원을 쓰고 자, 그럼 당초 납부기한은 1기 예정신고 기간인 2020년 4월 25일인데 지금 이걸 2020년 7월 25일 날 한다라는 거죠. 예전 걸 확정때 하니까.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입력이 끝났죠. 자, 다음 엔터 치면 영세율 나왔는데 지금 우리 매출의 영세율에 대해서 누락한 거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그 다음 볼게 자 우리 그 AT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꼭 껴있어요. 웬만하면 다 껴있더라고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가 지연 발급이었죠. 그럼 62번에 지연 발급에 1200만 원이라고 써주고 다음 우리 두 번째 매입에 대해서 지연 수치가 있었죠. 지연 수치에 600만 원 써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산세 문제 입력이 전부 다 끝났어요. 근데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는 좀 틀린데 뭐 이론적 근거가 똑같으니까 계산하고 해야 되는 숫자 값은 똑같죠. 그 위치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내용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한글은 웬만하면 다 똑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계속 연결해서 이제 이 교재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